안녕하십니까. 서성록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에서 문법 요소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표현인데요. 시간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잠깐 오른쪽으로 당길게요. 그렇죠? 자, 시간 표현을 어느 정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표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이게 또 문제로 물어볼 때 또 곤란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하셔야지 시간표는 공부 안 해도 돼 이러면 큰 코 다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먼저 시간 표현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표현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시고 먼저 시간 표현은 크게 시제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시제. 영어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과거 완료, 뭐 분사 등등등. 근데 국어는 깔끔합니다. 시제와 상이라고 있어요. 상. 자, 시제는 말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공부하는 거고요. 필기하고 계시죠? 그 상은 지금 이 동작이 끝나버렸는지 완료, 그리고 또는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제 진행. 그래서 완료상, 진행상 이렇게 해서 이원화됩니다. 다시 한번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고 상은 완료와 진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과거 완료. 내 친구는 과거에 놀이터에서 개미를 먹어버렸다. 그리고 개미를 먹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 완료, 과거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진행, 미래 완료, 미래 진행. 이렇게 같이 다녀요. 물론 시제만 나올 때가 있고, 시제만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상 같은 경우는 같이 다닙니다. 시제는 시제만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상만큼은 무조건 같이 다녀요. 예를 들자면, 먹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시제가 과거고요. 상은 없어요. 상은 보조용언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보조용언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보조용언이 없기 때문에 시제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있다 같은 경우는 시제가 이제 현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은 진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먹고 있는다 해야 깔끔한 시제인데 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가 않고 보통 이제 현재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내신 대비할 때 이렇게 이 경우에는 진행상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 보면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시간 표현 중에 뭐 배우는 시간이죠? 시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묶어주세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사건시와 발화시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아래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시간 표현의 개념 형광펜 쳐주시고요. 일단 발화시는 말 그대로 말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는 건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건시 형광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 사건시가 과거 사건, 현재 사건, 미래 사건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발화시보다 사건이 앞에 있으면 과거 이렇게 가는 건데 그림을 보시면 발화시를 편의상 세모를 쳐놨어요. 발화시보다 사건이 여기 앞에 있다고 합니다. 사건시가 앞에 있고 발화시가 뒤에 있죠. 말장난 조심하세요. 사건시가 좀만 내리겠습니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다. 그러면 과거가 되는 거야. 사건 아무거나 한번 옛날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뭘로 할까?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6.25 전쟁은 사건이 앞에 벌어진 거죠. 지금 말하는 건 2022년 오늘 수업 시간이 2월 8일인데 이것도 언젠가 나중에 내년에 보면은 바로 과거가 되는 건데 아무튼 선생님 입장에서는 2022년 2월 8일보다 1950년 6월 25일이 과거니까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에 있다. 또는 발화 시가 사건 시보다 뒤에 있다. 이렇게 말장난 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로 시험에는 사건 시가처럼 주어가 사건 시로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발화 시와 동시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선생님이 녹화 영상을 강의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말하는 거와 강의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앞이냐 뒤냐가 없이 이러면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뒤에 있다. 이번에는 주어를 사건시 주어를 사건시로 하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주어를 발화시로 할 수도 있어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에 있다고 표현한다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2022년이라고 할게요. 현재 수업이 2022년입니다. 그러면 사건시가 2023년 나는 대학을 갈 것이다. 대학에 갈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아직 대학 간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으니 사건이 말하는 것보다 뒤에 있겠죠? 이렇게 되면 미래 시제가 되는 거예요. 참 말장난 좀 있네요. 그죠? 그러나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바라시는 기준으로서 앞에 있으면 과거, 동시에 진행하면 현재, 뒤에 있으면 미래라는 거, 기준은 발화시라는 거. 무조건 현재 기점으로 아시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서 먼저 과거 시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방금 언급했듯이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를 주어로 했죠? 사건 시가 앞에 있다. 뭐보다? 발화시보다. 과거 시제 만드는 방법 또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선어말어미입니다. 선어말어미가 굉장히 문법 요소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방금 앞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체 높임에도 사용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시제에도 사용이 되네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느을던에서 동사는 은던, 형용사는 던을 집어넣음. 앞짝대기만 있죠. 얘네들이 시제 때문에 은는을 던이 있었던 겁니다. 걔네들이 동사일 때는 은던, 형용사일 때는 던이 사용돼서 과거를 만들 수가 있죠. 오른쪽에 예문을 보면 이제 먹은처럼 동사일 때는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근데 형용사에는 예쁘은이 안 되죠. 예쁘은이 안 되기 때문에 예뻤던처럼 이렇게 던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형용사일 땐.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도 던이 오죠. 대학생이던 친구가 대학원생이 됐네처럼 이던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동사, 형용사 구분한 것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으므로 이렇게 시제와 품사가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부사어를 이용해서 과거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제 또 뭐가 있어? 그제, 2년 전에, 3년 전에, 아까 이런 단어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필기하고 싶으면 멈추고 쓰세요. 몇 가지만 쓸게요. 아까, 그제, 그저께, 줄여서 그제, 전에 이런 부사어를 이용해서 또 과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과거 만드는 법, at, 선어말어미, 더. 자,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화를 보았다, 만났었다. 참고로 만나다에는 이게 동음이 만나다에
at, ot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때 얘는 동음이라고 봐서 둘 중에 하나 탈락시켜가지고 쌍시옷만 남아서 만낫, 엇 이렇게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냥 얘를 편의상 탈락시켜 볼게요. 그러면 쌍시옷만 남죠? 그래서 만났었다라고 되는 거고 특히 이 친구는 한 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 조금 과거와 단절된 느낌, 먼 과거, 단절된 느낌을 줍니다. 여자친구 있니? 있었죠. 하면 얼마 전에 헤어졌다는 거고, 여자친구 있니? 있었었죠. 이러면 좀 한 20년 전에 사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가 보이는데, 야, 걔 놀이터에서 개미 먹더라. 그러면은 내가 눈으로, 이거는 경험한 과거입니다. 눈으로, 쟤 개미 먹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이 친구 조심하세요. 형광펜 잘 쳐놓으세요. 이 친구가 동사에서 사용되면 아까 내가 못 쓴다고 잘못 얘기했네. 예쁜 이 밑받침 니은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에서 사용되면 과거인데 아래로 내려가서 형용사에서 사용되면 현재가 돼버려요. 이렇게.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먹은 하면 과거지만 예쁜에다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되겠다. 얘는 은이고 얘는 밑받침 그냥 니은입니다. 이 둘이 똑같은 놈이에요. 이 형태입니다. 똑같은 놈인데 받침이 있을 때는 은, 없을 때는 니은일 뿐입니다. 지금 예쁜 거죠? 이거는 현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에 못 붙은다고 얘기한 거 정정하겠습니다. 예쁜은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품사를, 이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번엔 현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올라가겠습니다. 현재는요, 역시 똑같아요. 선어말어미를 이용합니다. 위에랑 똑같죠? 선어말어미. 얘는 at, at이고 얘는 는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도 좀 재밌는 게 동사일 때만 는니은을 쓸 수가 있고 형용사는 기본형이 그냥 현재형이에요. 예를 들어 어, 본다 먹는다는 밑받침 얘는 그냥 니은이고 는니은이라 그랬죠. 얘고 는다는 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편의성 필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옆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죠. 작다 중간에 이 는을 집어넣지 않죠. 그래서 전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는, 니은을 넣어봐라. 기억나십니까? 이 작다가 이 자체가 현재형입니다. 아무것도 안 써요. 예쁘다. 또 서술격 조사인 학생이다.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데 현재형이죠. 즉, 는니은을 집어넣는 건 이렇게 동사에만 집어넣어서 현재형을 만듭니다. 형용사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사전 찾는 기본형이 현재형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을던에서 는, 은이 되겠습니다. 형광펜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예를 들어 아까 이 친구는 먹은 과거였죠? 이 친구는 먹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은과 는이 구분되어야 되고 특히 형용사에 쓰는 은은 현재형이에요. 자 한번 오른쪽 볼게요. 영화를 보는 중 그쵸? 여기에 사용되는 는은 현재형이고 만약에 과거로 만들고 싶으면 은이니까 본이에요. 본. 영화를 본 학생은 과거입니다. 얘는 현재 맞죠? 그리고 대학생이다에 은이 그냥 들어갔더니 현재형이 됐어요. 좀 어렵나요? 왜냐면 여기에 은에서 요 은은 탈락이 가능하죠. 밑받침이 있을 때는 쓰지만 없을 때는 안 쓰고 그냥 니은이 이제 형용사에서 현재형으로 쓰여서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요거예요. 대학생이다에서 2학년이다에서 2학년인 형용사 하나로 또 예를 들어보면 어, 조은 자 얘가 바로 요 친구죠. 은 괜찮죠? 여기에 오면 좋은 사람
지금 좋다는 거죠.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를 동사에다 이용하면 요것처럼 과거가 돼버린다. 자, 그래서 일단 심화 과정 오른쪽 잘 열심히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공을 찬 학생 할 때 일단 이 친구 품사가 뭡니까? 차다, 발로 차다, 발로 차, 사커 차다. 동사입니다. 동사에 붙은 이 은, 얘가 뭐랑 똑같은 거라고?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공 찬 거 이미 끝났죠? 요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얼음 과자, 찬 얼음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친구 품사가 뭡니까? 위에다 할게요. 이 친구 품사 뭐죠? 차다, 형용사입니다. 이거 발로 차다가 아니라 아우 차가워 차답니다. 요때 이 니은도 얘예요, 얘.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재입니다. 즉, 이 똑같은 은이 동사일 땐 과거가 되는 거고, 형용사일 땐 현재가 되는 거라서 변별력이 엄청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잘 필기해 놓으시고 보고 또 보세요. 생긴 게 좀 비슷해 보이지만 품사가 달라서 시제도 다르죠. 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친구가. 그리고 역시나 시간부사어가 사용되는데 현재 쓸 때 지금, 지금, 지금 오늘 하고 있죠? 지금 뭐 오늘 이런 것들로 사용되고 이 오늘은 과거에도 쓸 수 있고 미래에도 쓸 수 있는 복잡한 놈이라서 그냥 이렇게 한번 예문을 쓰죠. 오늘 숙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이건 현재를 위해 쓰는 거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란 단어, 오늘이란 단어 보통 많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배워봤습니다. 이제 미래로 넘어갈게요. 미래 시제는 참 쉬워요.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이죠. 아까 현재 시제는 동시니까 언급할 필요 없었고 사건 시가 뒤라고 해도 되고 아직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보다 뒤겠죠. 미래 시제 실현 방법은 선어말 어미, 관형사용 전성어미, 역시 시간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얘랑은 뭐 똑같다고 보시고요. 선어말 어미가 겐만 써놨는데 추가적으로 리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봄이 오리라. 아직 안 왔죠? get도 있고 리도 있어요. 저도 곧 가겠습니다. 가리라. 그리고 관형사용 전성어미 은는 을도 드디어 나왔네요. 을이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받침이 있으면 을, 먹을 것이다. 없으면 그냥 리을로 씁니다. 내일 먹을 아직 안 먹었죠? 참 쉽죠? 시간부사어는 되게 많아요. 내일 모레, 다음에, 2년 뒤에, 3일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는 get, 리, 을, 시간부사 깔끔하죠. 얘는 쉽죠. 근데 다만 이 get이나 이 get의 다양한 쓰임을 좀 보겠습니다. get의 독특한 쓰임 별사탕 표시 좀 해주고요. 자, 이 get의 독특한 쓰임이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추측. 자, 추측. 예를 들어 공부 잘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에 아직 뭐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명확한 구분은 필요 없는데 아무튼 아직 공부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요거는 잘하겠는 데는 추측으로 많이 쓰인 겁니다. 추측으로 쓰인 거고 의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꼭 대학 가겠다. 얘는 미래도 있고 아직 안 간 거니까 미래도 있고 의지도 있겠죠. 물론 1번도 거의 미래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능성. 저 친구 문제 풀겠는데 약간 추측형 같기도 한데 얘는 어때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다.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 get이 여기 추측 같은 경우는 어제 숙제했겠는데 오늘 말고 어제 숙제했겠는데처럼 과거에도 쓸 수 있어요. 과거 추측이죠. 여기는 하에 엿이 와서 하였겠는데 이렇게 온 거죠. 형태에서 분해하면 과거도 같이 쓰였습니다. 물론 얘가 어하고 똑같은 놈이라서 불규칙 용언이라서 엿이 왔는데 과거 추측도 할 수가 있고 지금 도착하는 하겠는데처럼 지금 막 도착하겠는데처럼 현재 추측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get의 독특한 쓰임도 알아봤고 또 하나 어시나 아세에 짝대기 넣어줄게요. 독특한 쓰임도 있습니다. 음. 자, 비가 안 와서 농사 다 지었다. 이건 진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아직 짓지 않았죠. 올해 비가 안 와서 농사 다 지었다. 아파서 공부 다 했구만처럼 미래를 약간 확신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올해는 비가 안 와서 농사 다 지었다. 어떻게 보면 또 중의적일 수 있지만 이런 표현 쓰죠. 너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 다 갔다. 이런 식으로 쓰는 앗의 독특한 쓰임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독특한 것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독특한 걸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동작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 배웠고요. 동작상은 아까도 언급했던 바 이 동작이죠. 동작.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완료가 됐는지를 보는 거죠. 동작이 움직임이. 자, 그래서 진행상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진행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로서 중요합니다. 보조용언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보조용언이 없으면 동작상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가 있냐면 뭐뭐 하고 있다. 이때 이 친구가 보조용언이에요. 앞에 있는 게 본용언이고 뭐뭐 가다 아직 안 끝났죠. 뭐뭐 가다. 야 나 거의 다 먹어가. 처럼 이런 게 보조용언입니다. 그리고 또 연결어미도 있네요. 연결어미. 그 친구는 이를 닦으면서 이 의도 으면서도 받침이 있을 때 으면서입니다. 이를 닦으면서 TV를 봤다. 어때?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 아직 안 끝났죠? 연결어미를 쓸 수가 있네요. 밑에 있는 예문이 또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다도 있습니다. 얘도 보조용언인데 나 작년부터 한약을 쭉 먹어오고 있어. 이해 갑니까? 먹어왔어. 처럼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 중이란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진행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아까부터 얘기했던 보조용언이 꼭 있어야 동작상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완료상은 동작이 끝나서 동작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동작이 끝났다, 완료됐다. 그래서 얘도 역시 보조용언을 활용하고요. 얘는 버리다. 이건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닙니다. 이 버리다는 끝나버렸다는 뜻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조심할 점 별표. 위에 있는 건 고있다죠. 고있다. 밑에 있는 건 어있답니다. 어나 아의 모음주어 때문에 열려 있다. 됐죠? 있다. 이 있다는 책상 위에 물건이 있다가 아니고 열려 있다처럼 뭔가 동작이 열린 상태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열고 있다는 뭐예요? 끼끼끼끼끼 열고 있다는 진행하고 있죠. 아직도 열고 있죠? 열려 있다는 열린 상태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결어미인 밥을 먹고서 TV를 봤다도 밥을 먹고서를 집어넣으면 밥 먹은 건 끝났죠. 밑에 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짜장면을 다 먹어버렸다. 끝났죠? 먹은 그 행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최지연은 의자에 앉아있다처럼 천천히 앉고 있는 게 아니고
앉은 상태 행동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앉은 상태에서 끝났죠? 물론 이렇게 움직임은 있지만 그리고 나를 만나고서 학교 갔으니까 만난 건 끝나버린 행동입니다. 다만 완료상 중에서 완료 상태가 지속된 걸 좀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 꽃이 피어 있답니다. 이렇게 있다예요. 있다. 피고 있다 하면 안 돼요. 이 상태는 눈앞에 꽃이 죽지 않고 있다를 포함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조심할 점이 동작상이 아니라 완료인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이거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조금 헷갈릴 텐데 있다, 고 있다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앉아 있다도 앉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제가 앉아 있다. 그럼 내 눈에 보이잖아요. 앉고 있는 건 끝났지만 앉아 있다. 이 모습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현상 유지. 근데 만약에 꽃이 져 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완료고 내 눈앞에 아예 안 보이겠죠. 그러면 지속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 굉장히 길었는데 시제를 배워봤고요. 그 다음은 바로 피동사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깔끔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과 사동. 자, 피동사동은요. 말 그대로 단어 뜻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얘는 피해자 할 때 피죠. 얘는 당하다. 사동은 시킬 사자예요. 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여기도 동이 있죠? 그렇습니다.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은 동사인 경우에만 나타나요. 와우, 몰랐죠? 형용사 같은 경우는 피동사동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동사일 경우에만 피동사동이 존재하는 거예요. 몰랐죠?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비밀이 밝혀지는 게 우리 말이고 한자식 어휘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이 카테고리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실 주인공은 얘네 둘인데 반대 개념이 좀 필요해요. 피동은 당한 거니까 능력껏 하는 능동은 당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힘으로 해서 반대 개념이 되는 거고 사동은 시키는 거니까 주동은 주체 스스로 해서 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공부하기 위해선 반대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있으면 반대쪽에 다른 개념이 있어야 만약에 지구상에 남녀 구분이 없어지면 이런 반대 단어가 없겠죠? 인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피동사동을 배우기 위해서는 능동주동이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먼저 피동 표현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조심할 점 여기선 추가적으로 주어가 의도하지 않고 하는 거 의도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피동 표현이라고 포함시켜요. 내가 바다를 가고 있는데 딱히 산은 보고 싶지 않았는데 산이 보이네 이런 것도 일종의 피동 표현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것도. 그리고 능동 표현은 반대 개념이 되겠죠. 형광펜은 피동에만 씁시다. 괜찮죠? 그러면 피동 표현을 만드는 법을 이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동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자, 모든 문장은 이렇게 주어가 제일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엄청난 경찰인가 봐. 연쇄살인범도 잡은 경찰. 또 그 경찰이 범인을 잡았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동문이 되겠고요. 능동문이 되겠고, 그리고 능동문 가로 열고 능동문이 되는 거고, 얘를 동사 중에서 능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능동 표현, 능동사.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서술어죠. 그런데 얘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은 범인이 경찰에게 잡히었다. 일부러 분해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는 주어로 내려가고 주어가 부사어로 내려가죠. 이 문장 성분을 그래서 먼저 배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피동사라 그래. 동사긴 동사인데 피동사고 서술어는 여전히 똑같죠? 얘는 피동 문장,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일단 무조건 주어가 강조가 되고 이 범인이 아주 무서운 범인이었나 봐. 드디어 잡혔다는 거죠. 범인을 강조하고 싶으면 범인이, 잡은 사람 강조하고 싶으면 경찰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로 바뀐다, 주어가 부사어로 바뀐다 이런 용어 게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써보고 풀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피동 표현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배울 텐데 여기다 간단하게 피동 만들기 하고 이렇게 표를 세 개로 좀 널찍하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피동, 파생어를 만드는 파생적 피동 장난 아니죠? 그 파생어라는 개념도 앞에서 형태소 단어 만들기에 먼저 배운 이유가 있죠. 얘를 짧은 피동이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다 찍으려고 했더니 피동까지 하고 다음에 영상 올려야 되겠는데 이거 길다. 자, 짧은 피동은 접사를 이용하겠죠. 파생어가 뭐였어요? 파생어. 어근에 접사 만드는 거지 접사. 그래서 얘는 접사 중에 이히리기, 이히리기 이렇게 이히리기를 이용해요. 이히리기, 이히리기, 이히리기. 자, 그래서 보다라는 능동사였는데 산이 보이네. 약점이 보이네.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가 들어갔고, 내가 범인을 잡는 건데, 잡히다. 잡히다. 됐어요? 이렇게 넣어봐야 돼요. 그리고 졸다. 근데 졸리다. 누군가에 의해 졸린다. 그냥 졸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졸린 거는 좀 약간 당한 느낌이 들죠? 어, 담다. 김치를 김치통에 담다. 근데 김치 입장에서는 담기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거 예문을 보시면 납득이 가죠. 보이다, 잡히다, 졸리다, 담기다. 그리고 긴 파동을 통사적 파동이라고. 통사가 뭐였죠? 통사적 피동. 통사가 문장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왜 형태서 용어가 먼저 필요한지 알겠죠? 기가 막힌 선생님의 흐름이에요. 먼저 배워야 된다고. 얘는 긴 문장을 이용한 긴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얘는 하나 더 있다. 미안. 짧은 피동 중에 짝대기 되다가 있어요. 얘도 짝대기가 있다는 건 혼자 못 쓰는 접사라는 거죠. 작동되다. 누군가에 의해 작동되다. 이렇게 써도 피동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통사적 피동은요. 얘는 보조 용언을 이용하는 와 장난 아니죠. 보조 용언. 얘는 접사 이용한 거고. 그래서 얘는 뭐뭐하게 되다. 요게 바로 보조 용언이에요. 먹게 되다. 먹고 싶지 않았는데 먹게 되다. 먹다 보니까 먹어지다. 얘도 사실은 논란이 되는데 얘도 보조용언에서 출발한 친구인데 하도 붙여 쓰다 보니까 얘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개되다 어지다가 오면은 긴 문장 느낌의 피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적 피동. 대표적인 거로 당하다가 있겠죠. 사기를 당하다. 피동 맞죠?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피동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 피동문은 목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간혹 목적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밟히다처럼. 하지만 그때는 약간 강조를 위한 목적어지 사실상 피동은 원칙적으로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봐봐. 이가 보이다. 너무 크게 웃다 보니까 이가 보이다.
그리고 옷이 잡히다. 나는 졸린다. 김치가 통에 담긴다. 기계가 작동되다. 처럼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라서 이따가 사동 표현과 조금 헷갈린다면 목적어의 유무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원적구호는 위에 있는 것처럼 동작을 당하고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피동 표현을 만들까요? 일단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간단하게 적어보면 1번 말 그대로 주어를 또는 주체를 모를 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주가를 떨어뜨렸는지 알 수 없을 때 주체를 감추고 싶을 때 창문이 깨졌어요. 창문을 내가 깬 게 아니라 깨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상대를 배려할 때 이런 거는 문제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데 예시 적고 싶으면 천천히 돌려서 다시 보세요. 테이블을 안 닦았네요. 이게 아니라 알바를 배려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안 닦였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놔도 충분합니다. 피동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 모를 때, 감추고 싶을 때, 상대 배려할 때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동 표현, 남한테 시키는 거죠. 사동 표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동도 할만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야, 너 저거 해. 꼭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플러스 하게 만드는 것까지 사동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얘가 독특한 게 직접 사동이 있고, 피동하고 좀 다르죠? 간접 사동이 있어요. 또한 둘 다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사동은 말 그대로 사동이라고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손잡이를 돌리다.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돌렸는데 손잡이가 돌다가 주동이고 손잡이를 돌려서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손잡이를 돌게 만든 거죠. 리모컨으로 온도를 내린다. 온도를 낮춘다처럼 사실은 내가 마법사로서 신적 존재로서 온도를 실제로 직접 내리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내리게 만들었죠.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사동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짜증나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남한테 시키는 것만 사동 표현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간접사동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다처럼 직접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야, 밥 먹어 하고 시켜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하게끔 만드는 게 간접사동이에요. 잘 보세요. 이건 내가 돌린 거죠. 근데 먹게 한 건 밥 먹어! 앉아서 스스로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간접사동이라고 합니다. 중의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둘 다 되는 거 이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인데 동그라미 1, 2가 같이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아이에게 내가 주어는 생략할게요. 밥을 먹이다. 먹인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아이 입에 밥을 넣어서 직접 먹이는 것도 되고 빨리 밥 먹어 이 녀석아. 네 여보 애 밥 먹이고 있어요. 네 알아서 혼자 잘 먹고 있어요.처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둘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문맥을 바꿔서 직접이라고 이런 단어를 넣어버리면 직접 사동이 되고요. 또는 아이 대신에 아기라고 하면 아기는 혼자 밥을 못 먹으니까 직접사동으로 바꿔줄 수 있고 간접사동으로 바꾸고 싶으면 뭐뭐와 개하다를 집어넣어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동 표현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도 똑같아요. 그 시스템이
먹었다 하면 얘는 주동문이에요. 왜냐면 주체인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었으니까 그냥 주동문입니다. 주체 스스로 반대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었다처럼 먹게 만들었죠. 요게 바로 사동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딱 봐도 느낌 오죠? 주동사라고 하고 이 친구는 사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 위에 거를 능동사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개념은 요거 두 개의 대비를 위해 사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동사면 주동사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반대 개념. 그런데 재밌는 게 사동문은 이렇게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반드시 이렇게 새로운 주어가 필요해요. 이렇게 새로운 주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가 이쪽으로 이동했네요. 이렇게 이제 주어는 안 쓸게요. 주어는 알겠죠? 부사어로 내려갔습니다. 주어가 아니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어가 부사어로 내려가고 여기 있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로 내려오네요. 다행이다. 그치? 그리고 먹었다가 먹이었다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지금 눈치챘겠지만 오, 사동 표현은 100%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따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조건 이걸로만 100% 이제 개념을 잡으면 안 되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니까 이렇게 쓰고 그런데 조심할 점이 하나 있다. 아이가 잔다처럼 목적어가 없는 주동문이 있어요. 여기는 목적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죠. 얘를 사동 표현으로 만들어 본다면 또 엄마가를 집어넣어 볼게요. 엄마가 아이를 자게 한다. 이번엔 긴 사동문으로 할게요. 자게 한다. 물론 재운다도 있습니다. 얘가 사동문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목적어가 여기는 있어가지고 그대로 내려왔는데 이 경우는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가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목적으로 내려와요. 여긴 부사어가 없네. 그지? 대박이지? 어찌됐든 새로운 주어 필요한 거랑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건 똑같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가 필요해가지고 사동사이자 목적어 필요한 거 뭐라고 하죠? 타동사라고 하죠. 영어랑 똑같습니다. 괜찮아? 자, 근데 자기한다는 얘는 이 자체가 사동사는 아니죠. 보조용언이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또 사동문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똑같아요. 원리는 오른쪽에다가 사동 만들기.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널찍하게 이렇게 삼원화를 시키겠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다 뭐 쓸까요? 그러면 여기다 뭐 쓸까요? 그렇습니다. 파생적 사동. 여기다 뭐 쓸까요? 얘는 접사를 이용하겠죠? 여기다 뭐 써요? 통사적 사동. 오른쪽에 뭐 씁니까? 어휘적 사동. 중요한 건 앞에 거 두 개예요. 파생적 사동은 접사인, 얘도 또 짧은 사동이라고 하겠죠? 이히, 리기, 우구추. 이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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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구추. 부끄럽습니다. 외우셨죠? 그런데 문제가 우리 아까 잠깐 올라가 보면 여기에 있는 이힐릭이랑 겹치죠. 그러니까 사동접사 이힐이기도 있고 이렇게 피동접사 이힐이기도 있고요. 내려가서 오면 추가적으로 여기 또 뭐가 있겠어? 짝대기 시키다도 있습니다. 뒤에 오는 전미사가 되겠죠?
하나씩 예문을 들으면 얘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먹다, 밥을 먹이다. 좁다, 골목을 좁히다. 팽이가 돌다, 팽이를 돌리다. 언덕을 넘다, 종이를 언덕을 넘기다. 자, 닭살이 돋다, 닭살을 돋우다. 돋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뜨겁게 몸이 달다, 쇠를 달구다. 온도가 낮다, 온도를 낮추다. 공부시키다. 자, 이거 가만히 보니까 독특한 게, 요 새끼는 또 형용사예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돋는다, 넘는다, 돈다, 먹는다. 단다,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얘는 가만히 보니까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서는 형용사를 또 동사로 만드는 게 있어서 얘네들은 싹 다 동사입니다. 왜 그런지 알죠? 사동이니까.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시 올라가서 목적어가 전부는 아니고 이렇게 요런 개념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하게 만들고 시키는 거.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통사적 사동도 역시나 시스템 똑같아요. 보조용언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만들다. 자, 얘네들은 진짜 로봇 만들고 장난감 만들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반드시 본용어이 있어야 돼요. 먹게 하다, 먹게 만들다. 그래서 얘네들 다 모두 보조용어입니다. 이야, 보조용어이 하는 일이 장난 아니네요. 아까 시제, 동작상과 완료상도 하죠. 이렇게 사동과 피동도, 긴 피동과 사동도 만들기도 합니다. 보조용어는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넣어보면 얘네들이 헷갈리잖아. 자, 형광펜 다르게 해서 얘네들이 피동 이힐익인지 사동 이힐익인지 헷갈리면 얘네로 대신 넣어보시면 돼요. 먹이다, 먹게 하다. 좁히다, 좁게 만들다. 돌리다, 돌게 하다. 넘기다, 넘게 하다. 그래서 오른쪽 걸로 대체해보면, 아, 사동 표현 맞네. 목적어 있고, 얘네로 대체해보면 충분히 사동 표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휘족 사동은 말 그대로 짜장면을 시키다. 심부름을 시키다. 여기 있는 짝대기 시키다와 여기 있는 시키다는 달라요. 얘는 말 그대로 동사고, 얘는 전미사입니다. 자, 사동 만들고 피동 만드는 법 배웠는데 두 친구 구분하는 방법 문제를 통해서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필기를 해보면 위로 올라가서 상대 배려 밑에다가 별사탕 치시고 이중 피동의 오류 그것이 잘못으로 보여진다. 얘를 형태소분해 해보면 보다 더하기 이히리기 더하기 어지다 더하기 는니은 더하기 다예요. 아, 복잡해. 뒤에 건 됐고. 그럼 얘도 지금 이히리기 피동 표현이고 어지다도 피동 표현인 거예요. 이쪽 좀 잠깐 볼게요. 아, 이거 좋아요. 이는 여기 있죠. 멈추고 보세요. 맞죠? 그리고 어지다는 여기 있죠. 이렇게 파생적 피동도 사용했고 통사적 피동도 사용하면 이건 문법적으로 오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제거를 해서 보아진다 해도 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건 보인다 이렇게 하나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 오류 잘 고치시고요. 그런데 이중사동은 오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를 재운다 했을 때 이 재운다 형태소 분해를 해보면
자다예요, 자다. 기본형이 자다. 여기에 이히리기 더하기 우구추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거든요. 그럼 여기는 사동 표현이 이와 우가 두 개 쓰였어요. 여기 보면 이는 여기 있고 우는 여기 쭈. 얘는 이렇게 두 개 써도 돼요. 뭐 사람이 정하는 거니까 재운다, 채운다. 원래 차다잖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마지막 희동과 사동이 더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오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골목이 점점 좁혀진다. 어색하죠? 그럼 얘는 문장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일단 형태소 분해해 볼게요. 좁다 더하기 이히리기 더하기 어지다 더하기 서너말어미 니은 더하기 답니다. 근데 이때 이 희는요 강하는 게 어우 좁혀 이게 아니죠. 이거 보라색으로 좁혀. 얘는요 얘도 보라색으로 하면 좋겠구나. 여러분들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라색이 이제 사성이니까 색깔 또 일치시켜야죠. 얘는 이거예요. 골목을 좁히다. 그리고 어지는 요거예요. 즉 얘랑 얘가 쓰인 거죠. 피동하고 사동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중피동도 아니고 이중사동도 아닌 사동과 피동이 합해진 문장이에요. 그 얘는 이거를 더한 거죠. 골목을 좁히다에 골목이 좁아진다. 요거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얘는 불법이 아니에요.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표현. 얘도 괜찮은 표현.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표현. 요거 세 개 아주 심화 수업이었기 때문에 잘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선생님도 시간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두 번째 수업은 또 52분이나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3개의 동영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뒤에 있는 나머지 뭐 부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짧게 뭐 해서 올릴 테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배운 대로 문제를 푸시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도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